천문학자들은 그래서 뭘 하냐? 그럼 차라리 우리가 떠나자 라고 해서 전파 망원경을 지상에다가 안 짓고 우주에다가 짓습니다. 우주에다가 이제 우리가 전파 망원경을 올려놓으면은 지상에서 아무리 그런 뭐 소음이나 이제 그 전파 간섭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는데 망원경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하는데, 크기 하는 거 되면 망원경을 멀리 떨어오는 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면 망원경을 달에다 놔놓고 지구에 놓으면 지구와 달 사이만한 망원경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황우섭입니다. 오늘은 빛에서 암흑으로 우주 95%를 지배하는 힘,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암흑물질, 우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그 그림은 오늘의 천체 사진이라고 이렇게 재미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누르스름한 것도 보이고, 파란 것도 보이고, 빨간 것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대체 제가 저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이고 저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이해해 보는 게 이번 강의의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따 가서 뒤에 가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보게 되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빙산 그 끝에밖에 보이기 못하지만 실제 아래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우리가 어떤 100%라고 했을 때 이 100%를 채우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해서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관측을 해서 해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물질들, 예를 들면은 별, 은하, 행성, 사람, 이런 것들은 우리 우주 질량 또는 에너지의 5%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95%는 뭐냐? 열심히 또 찾아보니까 눈에 보이긴 않지만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암흑 물질은 전체의 25%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암흑 에너지는 전체의 70%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5%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아까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빛을 내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빛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통해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식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바로 95%가 암흑이더라. 그래서 우리 전체 강연의 바로 핵심 95%라고 하는 게, 우리가 5%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을 해서 나머지 95%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우주의 그래서 100%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천문학 연구의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여드린 그림은 이제 우리 보통 파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파이에 보시면은 뭐 숫자가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68% 암흑 에너지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25%는 암흑 물질, 5%는 이제 우리가 아는 물질. 그래서 5% 관측을 통해서 95%를 이해해보자 라고 하는 게 되겠고,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 5%만 볼 수 있고 나머지 95%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빙산 그림을 이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럼 대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대체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궁금해 하셨고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실 텐데, 이걸 이제 천문학자들이 만든 천문학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가 정보가 많은데, 천문학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문학 백과사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 따르면은 이렇게 정해 있는데, 일단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이 만든 식인데, E는 mc 제곱. 그래서 m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질량이라는 거, 물질의 질량이고, c는 광속, 빛이 1초에 간 거리, 그리고 E는 에너지. 그래서 결국에 질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에너지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질량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하고 에너지를 같은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그런 다 원리도 이거고, 여러분들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아마 재밌게 보셨을 텐데, 다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그 다 배경이 되는 그 물리적인 기작들이 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이 물질과 에너지를 100%라고 했을 때,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우주 에너지의 또는 물질의
대략 질량의 27%, 이거 제가 숫자를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빛을 내지 않아서 보이지 않으며 정체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물질. 핵심이 뭐냐? 얘가 안 보여요.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크예요. 그래서 안 보여서 그렇게 나온 거고, 물질이기 때문에 매터. 그래서 다크 매터, 암흑 물질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 여러 가지 천체 이제 관측적인 현상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 설명을 하기에는 어떤 물질의 양 또는 중력의 세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질이 있어서 어떤 질량이 있어서 어떤 중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암흑 물질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제 프리츠 치비키라고 하는, 이제 뒤에 가서 보여드릴 텐데, 그 사람이 처음 이름이 붙여서 현재 나온 지가 이제 9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게 정체가 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암흑 물질과 다르게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있는데,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기 위해 전 우주에 걸쳐서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상의 것이라고 썼는데,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 처음부터 뭘 얘기해야 되냐면, 우주가, 여러분 살고 있는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 팽창해요. 뒤에 가서 팽창한다는 얘기를 보여줄 텐데, 우주가 팽창하는 여러분들 못 느끼죠? 그럼 친구와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것도 아닌데,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팽창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차가 100km per hour로 1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우주에 팽창하고 있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걸 우리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데,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은 누가 밀고 있길래 가속 팽창하고 있냐가 할 텐데, 그럼 누가 미냐? 바로 그 누가 미는 건가를 사람들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게 우주에 퍼져 있어서 얘가 청력, 중력에 반대되는 역할을 해서 밀고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998년에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밝혀졌는데, 이 밝혀진 사실이 원인이 무엇인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붙여보자 라고 해서 암흑, 다크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 정체를 나중에 연구해보자 라고 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도 강연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그 암흑 에너지에 여러 가지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아인슈타인이 도입한 우주상수라는 게 있어요. 우주상수가 있는데, 우주상수가 암흑 에너지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입을 했는데, 그 얘기 자세하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 강연의 핵심인데, 우리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게 우주에 있는데, 암흑 물질은 중력, 당기는 인력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암흑 에너지는 그에 반대되는 청력 역할을 하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여러분 최소한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강연에서 중요한 거 얻은 겁니다. 정체는 몰라요. 정체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차차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흑 물질부터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연에서는 암흑 물질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암흑 물질이 있다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교수님께 물어볼 텐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댓글창에 적어주시면은 그냥 제가 나중에 선물은 못 드려 확인하겠습니다. 보니까 2분의 타임 시간차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후에 댓글을 다시면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나무가 누워있죠. 누워 있는데 이걸 보면 나무가 미쳤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생각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바람이 분 게 아닐까.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눕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바람을 볼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은, 바람을 볼 수 있어. 이게 바람이에요. 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바로 뭐냐?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보지는 못해도 바로 나무가 이렇게 휘어진 걸 보고 바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추론할 수 있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암흑물질을 볼 수는 없어도 암흑물질이 있어야 되는 효과를 보고 암흑물질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더 자세히 해보려면은, 우리 은하, 우리가 이제 1강에서 얘기했던 은하의 모습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과 같은 이제 모습이 되는데요. 위의 그림은 우리 은하에 별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UFO처럼 위에서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나선 발이 이제 있고 중심에 있고, 우리 태양은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옆에서 보게 되면은 UFO처럼 별들이 원반처럼 모여 있는데, 별들이 원반처럼 모여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이 원반이 어디에 있냐면은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공 모양의
이상한 거가 이 원반을 별 원반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하자면 바로 계란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계란의 노른자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별 원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흰자가 바로 뭐냐면은 암흑물질이 이 우리 은하 원반을 싸고 있는 게 바로 흰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우리 은하는 암흑물질이 공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에 노른자처럼 별들이 원반처럼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하를 구성하는 것은 별, 그다음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그랬죠. 암흑물질도 이렇게 쌓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가스, 먼지 등이 이제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걸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준 걸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것처럼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암흑물질이 퍼져 있고 가운데 별들이 원반처럼 분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증거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여러분 회전목마 있죠. 회전목마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리는데 X축은 뭐냐면 가로축은 뭐냐면은 회전목마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Y 이제 세로축은 뭐냐면 이 각각의 목마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을 타고 있는 말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회전목마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거나 중심에서 멀리 있는 거나 똑같이 한 바퀴를 다 같이 돌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바깥에 있는 놈은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실제 얘가 움직여야 될 거리는 안쪽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이 가기 때문에 속도 자체를 생각을 하면은 회전목마로부터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빠른 이유는 회전목마가 고정돼 있어서 다 같이 돌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빨리 돌게 되는 이런 이제 곡선을 우리가 회전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태양계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다 같이 도는데 똑같이 태양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가로축으로 하고 Y축은 또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재볼 수가 있어요. 재보니까 회전목마처럼 다 같이 한 바퀴 똑같이 1년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각각이에요. 근데 가운데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에 잡아 돌리는 그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놈이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보면은 수성이 제일 빨리 움직이고 여러분들 그 수성도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은 헤르메스에서 이제 전령의 신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놈이죠. 그리고 수성, 금성, 화성 이렇게 멀리 갈수록 천천히 움직여요. 너무 머니까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행성들의 1년이라고 하는 거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달라요. 근데 회전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의 중심에 어떤 무거운 천체가 있고 천체 주변을 돌 때 보통 이런 회전 곡선을 갖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은하도 아까 우리가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으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아요. 태양도 도는데 그럼 태양이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냐? 1초에 220km를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 재미난 거는 우리 은하 그럼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똑같이 이 세로축에 속도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희한하게 회전목마가 도는 그 곡선하고 태양계에 도는 곡선하고 또 다른 곡선인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죠. 이 말은 도는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는 양상이 왜 다르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우리 은하뿐 아니라 다른 은하, 우리 은하만 저렇게 이상하게 도는가?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른 은하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제 우리가 외부 은하에서 비슷하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곡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로축은 뭐냐면은 은하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고 세로축은 뭐냐면 얘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회전목마가 도는 것도 아니고 태양계 도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은하가 돌듯이 올라가다가 평평하게 안쪽에 있는 거나 바깥쪽에 있는 거나 거의 도는 속도가 비슷하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얻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뜯어보면 요건데요. 똑같이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를 우리가 표현한 그림이 요건데요. 노란색, 파란색, 동그라미는 바로 뭐냐? 관측 자료예요.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천체가 돈다는 거는 바로 중심에서 누가 잡아다니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병으로 얘기를 들면은 물병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물병을 돌리는 거예요.
물병이 애도냐? 제가 이 물병을 잡고 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구심력이 크면 클수록 물병이 빨리 돌아요. 빨리 돌아요. 그래서 도는 속도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잡아다니는 힘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그래프에 보면은 그 점선으로 표시된 거, 점선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은하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양을, 질량을 알면 얘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우리가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계산은 바로 그 선이 바로 이 점선이에요. 점선인데 문제는 뭐냐? 실제 관측은 점선하고 다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만 가지고 얼마나 빨리 돌지를 예측해 보니까 주어진 거리에서, 예를 들면은 거리가 4만 광년 떨어져 있을 때는 실제 측정한 값은 100이 넘는데 예측한 값은 50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은 왜 이 차이가 나는가?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거기가 채우고 있어서 실제 질량은 더 커서 더 빨리 잡아다녀서 돌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게 바로 암흑물질이 도입된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한 말을 이해하셨기를 기대하는데, 이 얘기를 누가 처음 얘기했냐? 바로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천문학자, 여기 보여드린 천문학자인데, 이분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구소에서, 카네기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하신 분인데, 제가 실제 지금은 이제 작고하셔서 지금 안 계신데, 제가 실제 이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고 대학원 1학년 때 그냥 지도 교수님이 소개시켜서 인사하고 그냥 빠이빠이 했다가, 제가 워싱턴 DC에 있는, 거기 가면 박물관이 엄청나게 많은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연사 박물관에 가서 여러 가지 그 포스터를 보다가 보니 암흑물질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분이 포스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너무 후회가 돼서 그 다음에 다시 못 만났는데, 하여튼 지금도 그때 인사를 제대로 못하고 사인을 받아두지 못한 게 아주 후회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베라 루빈이라는 여성 천문학자분이 암흑물질이 필요한 그 회전 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처음 얘기한 사람인데, 근데 암흑물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거는 베라 루빈은 1980년대에 하셨고, 이것보다 50년 전에 먼저 하신 분이 바로 왼쪽에 있는 프리츠 치비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암흑물질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 양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성격이 좀 이상해요. 성격이 이상해서 이분은 모든 자기 그 동료들을 욕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이제 뛰어났지만 성격이 모난 나머지 이분이 했던 중요한 일들을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들 과학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이 착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인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암흑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 두 분 덕분에 암흑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프리츠 치비키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암흑물질의 유일한 설명 방법인가? 회전곡선 속도 차이 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넣어서 질량을 크게 해서 빨리 잡아 돌리는 거 말고 다른 설명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바로 뉴턴 중력 방법이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 지구상에서는 뉴턴 중력 방정식이 잘 맞지만 이 지구보다 큰 규모 우주에 가면은 뉴턴 방정식이 틀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제가 한 그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벌린드의 창발 중력 이론으로 은하 회전 곡선 이해하기라는 제목인데,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충남대학교의 윤영섭 이제 학생하고 박종철 교수님이 같이 일한 건데, 핵심은 뭐냐? 암흑물질이라는 거를 도입하지 않고 중력 이론을 바꿔서 뉴턴 중력 법칙이 아니라 벌린드라는 사람이 만든 새로운 중력 법칙으로 하면 은하의 회전 곡선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했더니 설명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뉴턴 법칙만으로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로 비슷한 일을 다른 또 이론도 있어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최규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
뉴턴 이론을 뒤집어라고 굉장히 엄청난 제목의 신문 기사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다른 이론인데 우리가 그걸 이제 통틀어서 수정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데 뉴턴 역학을 좀 고쳤다고 해서 그 수정 뉴턴 역학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관측한 어떤 천문학적 관측을 암흑물질을 도입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이것들은 주류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한중력 이론은 아직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고 여전히 암흑물질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흑물질 사람들이 아직 못 봤지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은하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우리 은하에 이제 별들이 있는 원반이 있는데 이 원반을 동그랗게 왜 싸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바로 안 드렸었는데 동그랗게 싸고 있어야만이 아까 그 회전곡선 물질이 더 있어서 잡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필요성 때문에 우리 은하의 모습을 상상할 때 계란 흰자처럼 암흑물질이 우리 은하를 싸고 있어야만이 회전곡선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은하라고 하는 거는 아까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여 개씩 있다라고 했는데 은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은하는 나선 은하, 나선팔처럼 우리가 바람개비 은하를 해서 나선 은하인데 실제 은하라고 하는 거는 타원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왼쪽에 보여드린 그림은 타원처럼 생겼다고 해서 타원 은하라고 하는데 럭비공처럼 많이 찌그러진 것도 있고 조금 찌그러진 것도 있고 또 나선 은하도 바람개비가 많이 풀린 거가 있고 적게 풀린 거가 있고 그다음에 나선 은하 중에서도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별들이 막대처럼 늘어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막대 나선 은하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은하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허블이 만든 소리굽새, 마치 여러분들 소리굽새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리굽새들하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 은하들이 우주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나선 은하가 너무 많고 타원 은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형태를 알면은 아까 회전곡선을 연구를 해서 암흑물질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어떤 은하가 나선 은하고 어떤 은하가 타원 은하인지 사람들이 하나씩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은하가 1000여 개 곱하기 1000여 개가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씩 분류하자니 일생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컴퓨터 시키면 되겠죠. 근데 컴퓨터를 시키는 거 말고 또 무슨 일 할 수 있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홈페이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검색창에 시민과 함께 과학이라고 하는 검색창을 쳐보시면은 뭐냐?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서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과학 자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시민과 함께 과학이고 이제 고등과학원이라고 하는 곳하고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같이 이 프로젝트 시작을 해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뭐냐면은 제목이 모두의 은하 연구소예요. 누구나 은하를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에이스펙 은하 분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시면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이 뭐냐면은 은하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고. 그래서 이게 타원 은하인가 나선 은하인가 분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참가 증명서, 황우성 시민연구원 몇 월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몇 개 은하 이미지를 식별하는데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으로 박찬봉 교수님 이름으로 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보면 여러분들 랭킹이 또 있어요. 내가 은하 분류를 많이 한 사람은 1위로 계속 이름을 남길 수 있으니까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하가 나선 은하인지 타원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서 그 자료가 쌓이면 저희 천문학자들이 그 자료를 모아다가 연구하는데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하들가 이렇게 분류가 잘 하면은 좋은 자료가 생기는데 은하들이 우주에 혼자만 있을까요? 친구들끼리 같이 있을까요? 같이 있겠죠. 여러분들 아까 이제 우리가 국부은하군이라고 했었는데 은하군이라고 하는 거는 은하들이 수십 개가 모여 있는 걸 은하군이라고 하고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는 은하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모여 있는 걸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은하군의 이제 모습 은하들이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여 있는 거는 바로 은하들이 수천 개가 모여 있는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은하예요. 엄청나게 많은 은하들이 다 모여 있죠. 바로 이게 은하단의 모습입니다.